금호타이어 노사 대표가 1대1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론의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마라톤 회의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비상이 걸렸습니다. 남해상에 발생한 고밀도 적조로 완도 전체 해역에 10년 만에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자 박주선 의원이 직접 공격에 나서는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타이어 노사 대표가 끝장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5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했는데 조금 전에 1대1로 다시 만났습니다. 뭔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영욱 기자, 노사 대표 협상이 시작됐습니까? 네, 저녁 협상은 조금 전인 8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측에서는 금호타이어 김창규 사장이, 노조에서는 허용대 대표 지회장이 나와 단 둘이서만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간 동안 협상을 벌인 뒤 1시간가량 쉬었다가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오후 1차 만남에서 허용대 지회장은 기존 안보다 다소 유연해진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장시간 대화가 이뤄졌던 만큼 사측도 일방적으로 반대말을 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측은 오후 협상에서 노조의 수정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노조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저녁 협상은 보다 더 진일보한 밀도 높은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 관계자는 노사 모두 파업이 끝나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좋은 쪽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협상 분위기가 나쁘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노사 양측의 리더가 만나 파업 장기화로 인해 꼬일 대로 꼬인 노사 관계를 풀고 공장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앞에서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아시안 문화전당을 찾은 관람객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을 만족시키기엔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해결책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문화전당 야외광장 여기저기서 헤매고 있는 시민들. 어디가 어딘지 묻느라 바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고맙습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딱딱 있어야 바로 이렇게 자기가 정해가지고 가는 것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는 계속 들어와서 물어봐야 되고 건물만 크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그러다. 거대한 문화전당 안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관람객들도 보였습니다. 건물이 지하로 들어가 있어서 다소 미로 같은 구조인데다 안내 표지판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공연을 보러 왔지만 표 끊기부터 모든 게 당황스럽습니다. 매표가 남았는지도 저희 직접 확인해야 되고 위치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셔가지고 좀 그게 불편했던.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콘텐츠에 설명이 빠져있는 경우도 왕왕 있어 관람객들은 뭐가 뭔지 모른 채 지나갑니다. 설명도 제대로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고 주변에 이제 그 티셔츠 입고 계신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분 개관 직전까지 내부 공사를 했던 건물 안은 공기가 좋지 않아 두통을 느끼는 관람객들도 있습니다. 화학약품이랄까 그 공기는 아주 지금 계속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설이라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화전당은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공기질을 측정해 새집 증후군 여부를 조사하고 나머지 부대 시설도 빠른 시일 내에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2019년 세계 수영대회 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수영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해 광주시가 당장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46억 원입니다. 문체부에선 15억 원이 반영됐었지만 정부의 최종 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락돼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회가 채 4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국제대회 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대회 개최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이면엔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12년 유치 과정에서 국무총리 서명을 위조한 가짜 정부 보증서로 국기를 문란한 만큼 재정 통제를 통해서 압박하겠다는 속뜻으로 풀이됩니다. 경기지원법에 예산을 지원할 수는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광주 수영대회만은 유치 과정서부터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광주시는 당초 올해 안에 출범해야 하는 조직위원회를 내년으로 미루고 조직도 최소화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도 정부 기조가 바뀐다는 보장이 없고 대회 개최 비용도 1,800억 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재정 부담은 더욱더 가중될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 신락 같은 기대를 걸고 있지만 쉽지 않아서 유대회에 이어서 국제수영선수권 대회의 성공 개최로 광주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린다는 야심찬 청사진은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데 대해서 박주선 의원은 자기 정치를 위한 소망을 피력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민주당 60주년 부활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한 자리에서 문 대표의 발언은 친노 계파들을 다시 결집시켜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재신임을 물으려면 선거 참패 이후에 했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대안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남해 바다가 검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물고기는 떼죽음하고 있습니다. 적조 때문입니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적조가 오래 갈까 걱정입니다. 양혜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도의 청정수역인 완도 앞바다입니다. 고밀도 적조가 발생한 해역은 검붉은색으로 바뀌어버렸고 곳곳에 붉은 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부 연안에서 시작된 적조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돼 지금은 완도 전 해역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황토를 적조가 발생한 바다에 흘려보내고 양식장 인근 해역은 큰 물살을 일으켜 적조띠를 부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적조 방제가 계속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비축해뒀던 황토가 모두 소진되기도 했습니다. 황토 살포를 하고요. 그리고 황토 살포가 어려운 지역은 저희들 수류 방제로 해서 피해를 최소를 하고 있습니다. 고밀도 적조가 퍼진 해역에서 바닷물을 끌었었던 육상 양식장. 하얀 배를 드러내고 죽은 넙치들로 가득합니다. 완도에서만 11개 육상 양식장에서 넙치 36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출하를 앞둔 2kg짜리 넙치도 수두룩해 피해액은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겨우 살아있는 넙치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를 상태입니다. 공무원까지 동원돼 폐사한 넙치를 처리하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보험도 너무 까다락스러서 이거 도대체 틀렸어요. 내가 봐서. 뭐 하나 일일이 건건했어요. 아까 저기서 건건하다 갔는데 오늘 날새도 이거 처리도 못. 적조는 통상 9월 초중순이면 소멸되지만 지난 2003년, 2012년에는 10월까지 지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나마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는 시기여서 적조의 확산세가 꺾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당분간 일조량이 높은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어 긴장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경찰이 음주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뒤늦게 자수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젯밤 11시쯤 광산구 신창동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차를 몰고 귀가하던 광주 북부서 소속 A경사가 승용차 추돌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5시간 만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A경사가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98%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악취 원인이 조만간 제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주시는 호혜원 축산업 폐업에 이어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됐던 월산재 준설 사업비 120억 원이 내년 정부의 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월산재에는 축산 분유에 생긴 퇴적온이가 장기간 쌓여 악취와 수질오염을 일으켰지만 그동안 예산 문제로 준설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53m 높이의 전망대가 들어섭니다. 전망대가 완공되면 새들의 눈높이에서도 순천만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본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평지에서는 볼 수 없는 정원의 입체감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형형색색의 꽃들과 정원, 여기에 꿈의 다리로 이어지는 조형물까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의 색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풍경을 53m 높이의 전망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은행과 건설업체가 50억 원을 들여
전망대를 건립해 기부채 나가기로 하고 국가정원 선포식에 기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순천만 정원 수목원 정상에 들어서는 전망대는 내년 초 착공해 오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망대는 국가정원 품격에 맞는 랜드마크 예술품으로 만들게 됩니다. 올 하반기 정도에 세계적인 유명한 건축가 겸 디자이너를 선정을 해서 설계를 해서 내년 말까지 지금 이래서 전망대를 완성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 전망대 운영 방향은 앞으로 순천시의회의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정원 1호 순천만 정원. 국가정원 지정을 계기로 정원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새롭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자신과 임기를 같이 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엽관제를 적용하겠다고 광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에 밝혔습니다. 엽관제는 정권을 획득한 정당이 관직을 나눠가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윤 시장과 임기를 함께할 공무원은 비서실장과 비서실 직원 등 7명입니다. 나머지 민선 6기에 채용된 17명은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최대 5년 동안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강훈태 전 광주시장이 내년 정부 예산 확보에 지역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시장은 내년 정부 예산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자동차 100만 대 도시와 세계 수영대회 예산이 빠진 것은 정부의 홀대와 차별 그리고 지역 정치권의 무관심과 무능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강 전 시장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에 대한 전남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농어촌 지역 특별선거구 지정 등 도농 간 극심한 인구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의원 정수를 포함한 선거구 룰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공청회가 진행돼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구체적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광주시가 하계 유니버시아드 경기 시설인 국제양궁장과 진월 국제테니스장을 내일부터 시민에게 개방합니다. 국제양궁장은 훈련 시간을 제외한 오전 5시 30분부터 9시 30분, 오후 6시부터 10시 30분까지 개방되며 테니스장은 메인 코트를 제외한 서브 코트 14개 면과 주변 시설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합니다. 제7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이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됐습니다.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산업전에는 포스코건설과 기아자동차 등 143개 기관이 380여 개 부스를 마련해 신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